재미없는 고전 산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8쪽에 이게 참 문단을 말하기가 좀 어렵죠. 좀 긴 문단 하나가 끝났고,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에게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 여깁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황후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왜 이 승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준다. 소경은, 여기서 말하는 소경은 누구겠어요? 승상이죠? 자, 소경은 앞에 각진가로를 여세요. 소경은 앞에.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험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황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황제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또 빌려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승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냐면, 태자왕, 그러니까 아들이죠.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에 황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땅이 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제후라고 할 때도 있었고, 왕이라고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왕들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처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물며 공주가에서 각진가도 여시면 되겠습니다. 공주가 그 스라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받아보세요. 그럼 지아비가 뭡니까? 남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를 욕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공주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 죄가 가볍겠습니까?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만일 예에 앞에 각진가로 또 외우세요. 예에 맞지 않게 노여워하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닫고 요게 3번. 그러니까 원칙에 맞지 않잖아? 그럼 그냥 얘는 자기 인생을 걸고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어. 공주 죽이고 운성 죽이고 나 이렇게 사람들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시오. 이러면은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야.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약간 사이코다.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드디어 8왕을 불러나가서, 8왕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왕이야.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설리를 말씀하셨다. 짐의 자식이 이렇게 퇴학하니, 여기서 짐이 누굽니까? 황제예요. 짐이라는 것은 황제랑 왕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짐의 자식이 이렇게 배약하니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이거 봐. 공주는 알아서 하고 운성은 죄가 없으니까 용서해줘라. 오히려 운성이 편을 들죠. 이 소승상 쪽 편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해요. 형씨를 상원이를 봉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문맥적으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운성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랑만 결혼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일부 다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형씨라는 사람이 또 다른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을 높은 지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해주고 그냥 그쪽은 그냥 무마시키고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밑줄,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딸이지만 내가 사스럽게 처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라 이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어쨌든 황제가 자기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좀 누구로 드는 거야?
소승상이 전교를 두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 공주를 아직 공부 옥에다 두고 근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하였다. 이때 팔왕이 상의 명령을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승상이 얼굴에 노여움이 어려 다만 살해하며 말하였다. 살해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의 뜻을 밝히며 말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팔왕이 맞잖아요. 근데 아직 화가 풀리진 않아요. 근데 그 팔왕이 황제의 또 친척이야. 그래서 황제 쪽에 사람을 보냈으니까 일단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보십니까? 팔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되게 부드럽게 가죠.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뭐 대단한 죄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해. 소승상이 잠잠고 대답하지 않았다. 팔왕이 조용히 말하였다. 묘면 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밑줄 황상의 낯을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황제 얼굴을 생각해서 좀 용서해주는 건 어때? 이 말은 군신 관계를 근거로 들어서 설득을 해요. 그래도 황제의 신하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황제 생각해서라도 좀 용서해 주시오. 군신 관계를 기본 근거로 설득을 하는데 다음 쪽 소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이거 봐라. 명현공주가 소승상 엄마도 욕을 했나봐. 그런 일들은 능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패드립은 안 된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지키는 게 이만큼 중요한데 어디서 패드립이냐? 파랑이 웃고는 말하였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 어긋나는 것일세. 자, 황제는 일단은 법을 근거로 처벌해라 라고 말했으니까 어쨌든 공정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하게 감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좀 넘어가 이런 내용이죠. 소승상이 흔연히 웃고 칭찬하고 살해하며 말하였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 만하지만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이 가부장적 질서에 너무나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무리 그런 존귀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못 따르겠다. 결국 파라오는 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께 조예를 드리고자 하느냐. 소승상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임금을 뵙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네요. 강상의 죄인이 뭘까요? 일단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공주를 말하는 거죠. 공주가 무슨 짓을 했죠? 패드립을 썼죠? 그러니까 강상의 죄인이라는 것은 인륜의 도리를 쳐버린 죄인을 말합니다. 지금도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부모 욕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다르게 탈룰라도 있고 부모님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애들한테 머리에 너무 잘 박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야. 요즘 애들은 그래도 학교 폭력은 뭐 멈춰, 패드립은 안 돼,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때는 막 화나면 막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애미 말이야. 네? 그런 애가 있었어요? 네. 유튜브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이 패드립을 막 쏟아지는 그래요? 대단한 혹시 그 남자 머리 짧고 막 그랬던가?
걔는 무슨 말만 하면 다 님이 막 그랬던 사람인가? 신노모? 신모모 신씨 김씨 그 사람들 모르겠어. 뭐 어쨌든 뭐 무슨 말만 하면 다 니엠이 이러던데. 메리아 쓰고 다니는데 잘 모르겠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뭐 비슷한 애들일 거예요. 딱딱딱 우리 세대라서 우리 딱딱 저희 세대요. 한살 위 한 사람 딱딱이요? 아니 딱그 낙당이가 아니라 틀이요? 뭐라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파랑이 잠잠고 말없이 돌아갔다. 소승상이 곧 형부상서를 불러 은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했는데 장자 운경이 들어와 말하였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를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회보가 뭐겠습니까? 네. 여기서 할머니 누구예요? 얘그 승상의 엄마. 소승상의 엄마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회보를 알아오라고 그랬어요. 답변이에요, 답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이거 받아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라.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다. 자, 드디어 소매 가운데서 꺼내어 받들어 드리니, 거의 받잡죠. 받들어 드리니 소승상이 빨리 꿇어 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테도록 보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앞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승상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엄마 편지를 받는데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받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손하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도가 엄청 확립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사장이 전화를 한 거야. 그럼 니네 전화 받을 때 예, 감사장님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아유 이러지 않아요? 아니 그럴 일이 없어도 모르나? 아니 그래도 뭔가 그 어른들 뭐 드라마 이런 거만 보시면 예 뭐 이러지 않아? 네, 나도 그러거든. 약간 그런 전화 보면 몸이 저절로 숙여져. 이게 막 받들어 이렇게. 예 막 그러는데 되게 불편해.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누워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세요. 자, 다음.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너의 일이 비록 옳지만 공주의 사람 되면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패드립 치는 여자애는 아니야. 인성이 아주 바닥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도 네가 알잖아. 애가 그게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음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마라. 소승상이 다 본 후 능히 거역하지 못해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이게 안 드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지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구승상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뭐 이 구승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소승상 사촌이에요. 형의 도량으로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폐악함을 돋우며 삼강 법도를 헤아리게 만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승상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형은 이른바 충효와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권유하여 말하였다. 저는 영존당 태구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의 관계가 있습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럼 발음이 안 돼. 영존당 태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할머니? 엄마 소승상 엄마를 말하는 거죠. 설마 이 숙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승상의 숙모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숙모 조카 관계니까 숙모가 어떻게 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겠냐. 만약에 네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뭐야?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나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빼박이에요. 이제. 내가 이거 거절을 해버리면 엄마가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보세요.
밑줄 할게요.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립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뭐를 중시합니까? 가부장적 가족. 네, 뭐라고요? 당사자가 검색하는 거. 예,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가부장적 가족 질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가족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어떤 권위, 가족의 질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전선문 8번까지 다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럼 여기가 또 숙제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고전선문 몇 번이었더라 아까? 6번이었죠? 뭐 이렇게 4개지만 사실은 10문제도 안 됩니다. 아, 10문제는 20문제도 안 됩니다. 15문제나 될까요? 얼마 안 되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현대소설이 혹시 도요새가 나왔나? 아니요, 원과 투반이 논 이야기요. 뭔 이야기요? 시간식의 논이야기. 아, 시간 남식 안식이. 오늘은 이제 문학만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학이랑 독서를 이제 같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2학년의 마지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처음으로 이제 맡았을 때가 2년 전 12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와, 2년 지났네. 만 2년. 그렇군. 너네 채만식 알아? 네. 채만식이 뭐 썼지? 진짜 좋았는데. 논이야기 말고요. 대만식점. 채만식전이요? 그게 뭐야?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뭐냐고. 그렇죠. 노원 스토리. 에? 뭐야? 무사 백동수. 세만씩. 그 혹시 미스터방이라고 알아? 모르냐? 미스터 프랑스 미스터 트롯이요? 그러면 레디메이드 인생. 그거 알아요. 아, 뭔데? 그거 저는 했었어요. 저는 민수술 때 썼어요. 아, 그래요? 레디메이드 인생은 뭐 탕류라든가 기억이 나요. 민족의 주인이라든가 뭐가 있나? 아는 거 없냐? 우리가 하는 나름 유명한 사람인데 모르네. 저거랑 진짜 최고라며? 아, 자, 채만식이라는 사람은 1930년대 부터 이제 해방 이후까지 소설을 썼던 사람입니다. 논 이야기가 논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랑 한 적 없죠? 네. 내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 이걸 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제 그 일지를 써놓거든요. 이제 어떤 반이 어떤 수업을 했다, 이걸 다 기록을 해놨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안 써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던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일단 가지고 온 거야. 이야기 한 적 없었던 거야. 숙제로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숙제로만 따로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논 이야기니까 논이랑 관련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살았고 해방 이후도 살았고 채만식도 친일을 살짝 하긴 했어요. 먹고는 정도? 그러니까 버티다가 막판에 40년대 이게 일제강점기 거의 끝날 그 무렵에 결국 자기도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뭐 이제 일제를 찬양을 하고 타이밍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했는데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의 죄인이라는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친일은 잘한 건 아니지만 뭐
등급으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에서는 좀 아래 등급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구한말에서 해방 이후까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한말이라고 하면 그냥 대한제국 뭐 이제 그때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마지막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논이니까 토지랑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는데.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인데요. 여기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어디 위에요, 옆이에요? 옆이에요. 네, 국가의 존재는 무엇인가? 국가는 과연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채만식은 참 잘 써요.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맞아. 채만식의 진짜 유명한 소설 태평천하. 아, 네, 그거 했어요. 했어요? 그 왜 나이 많은 할아버지. 맞아요. 지금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했어요. 교과서에 있었나? 근데 그게 안 나오긴 했는데 시험에 저희가 그거 준비할 때 했어요. 그러네? 그 그림이 막 있어요. 지금 진짜 했어요, 진짜. 했던 거 아니고. 어떻게 그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게 손주 이게 3대가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회주의 운동했던 애가 그 전보를 쳐도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끝나는. 네, 맞아요. 아, 했냐 그거는? 네. 막 사투리 쓰는 거 같아요. 그래 사투리 쓰지 않아요? 네. 했냐? 기억이 잘. 그 소설이 진짜 유명하죠. 사투리? 네, 사투리 쓰고 그 할아버지 뭐 화내고. 맞아요. 화내면서 끝나요. 와, 그리고 이태평천하에 만석군의 자식이 예. 했냐? 언제 했냐? 프린트로 해서 평가 문제 주세요. 그건 실패했어요. 그러냐? 실버리가.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엉이 기억. 이거 진짜 야, 강민이 기억력 좋다. 문화가 확실하죠. 아, 그렇습니까? 엄밀히 문학은 자신인데 엄매가 좀 자신이 없었어요? 엄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왜? 뭐 엄매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으로 보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학은 배운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엄매는 배운 것만 나옵니다. 문화는 그래도 할 때가 재밌었고 문학은 재밌긴 하죠. 그래서 할 마음이 드는데 하지만 엄매도 또 나름 재밌어요. 현실이라는 자,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뭘까요? 원료? 원이란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원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원이 뭐냐면 원님. 원님이 뭐예요? 원님이요? 네, 원님. 뭐 원님 덕에 나팔 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밥도. 네, 사또 같은 수령을 말합니다. 수령.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토반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 토착 양반. 아전은 수령 밑에서 일하는 간사한 간사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간사한 돼요. 이미지로 자주 쓰게 되는. 그러니까 중인 중에서 그 사또 옆에서 뭐뭐 하랍신다 그거 있죠. 그러다가 딱딱이가 뭐야. 그러니까 뭐 이방이나 뭐 이방 형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일하는 그 중인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하급 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줄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그러니까 뭐야 이놈들이 돈 뺏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글의 주인공은 한덕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덕문. 당연히 한덕문도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빠 이름 한태수야. 됐어요. 네? 응? 태수 형이요?
자, 이 태수가 있는데 한 태수가 동학 농민운동에 가담을 하지 않아요. 동학 농민운동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근데 동학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써. 그래서 잡혀가. 잡혀가니까 일단 한동문 입장에서 자기 아빠 잡혀가지고 어떻게든 빼내야 될 거 아니야. 죄가 없는데 가담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겠어? 니네 딸 20마직이 있다며? 그 중에 13개 좀 줘봐. 계속 뺏어가는 거야. 양아치죠.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많았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20개 중에 13개를 뺏어가요. 7개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그렇게 주고, 이제 빼냅니다, 아빠를.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쓸모없는 거. 오히려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만이라 피우고 하되 세미는 뭘까요? 납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 이름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다. 여기까지가 어떤 때 이야기야? 여기까지가 구한말 얘기야.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라가 백성을 뜯어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는 일제강점기 들어갑니다. 천하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일본 애들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 중에서 남매간에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뱀을 먹는다는 얘기는 뱀장어 말하는 거예요. 장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한 칼바람에 조던 사람을 돼지 대접을 하고 공추를 내어라 징용을 나거나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볶아내고 또 야미 뭐예요? 뭐야? 뭐 너희들은 내가 모르는 걸 자꾸 해. 맛있다고요. 야미. 자,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추정이 노를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구한말도 경험해봤고 해방입니다. 일제강점기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둘 다 경험을 해보니까 내 나라일 때나 내 나라가 아닐 때나 나라는 국가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앞에 꺽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백성들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받아보시면 물론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올바른 가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한동문의 왜곡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태평천하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태평천하도 오히려 일제강점기가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를 말고 더하는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었다. 신의 년 경술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한생원은 때의 젊은 한동문, 그러니까 한동문도 젊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한생원이에요. 빼앗기고 남은 돈 7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하는 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까 20마지기 중에서 13개를 뺏겼다 그랬죠? 7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얘가 또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 성실하지 못하니까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후루루루 그냥 다 날아가 버리네. 7, 8명이나 되는 권솔인데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내 돈 7마지기에다 남의 돈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악식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식구는 많아요. 내 농사 짓는 것도 힘들데 내 농사 짓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남의 땅도 농사를 지어주면서 그걸로 먹고 산단 말이야.
악의학식이니까 이게 악으로 그냥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안 입고 안 먹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한덕문은 그 부친과는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그러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다 날려먹어요. 부친한테 수가 죽고 대신 담가산을 한지, 이게 이제 집안 재산을 담당한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재산을 관리했는데 아빠가 죽고 나서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잘 못해. 불과 5, 6년에 한덕문은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니었다. 한덕문은 허황하고 해품값을 하느라고 술거노름을 쓸쓸히 좋아하였다.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히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니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뺏긴 건 얘 잘못이, 아니 얘 잘못은 아니지만 이거를 결국 날려먹은 건 얘 잘못입니다. 애가 좀 사람이 허황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동네에 길천이라고 하는 일본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일본 애가 이 땅을 되게 비싸게 파는 거야. 아니, 비싸게 사겠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땅이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한테 팔아요.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하잖아요. 아닌가? 내용이 너무 익숙한데요? 그래요? 아, 내가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다 팔아요. 다 파니까 사람들 거를 다 산 거야. 그럼 이제 땅값이 어디서 올라간 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이제? 그 땅을, 그 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더 비싸게 팔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사. 결국에 땅을 다 뺏겨. 근데 나중에 막 계속 막 대화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 동네 그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같아. 소문난 그거 같아. 알았다. 야, 그러면 이걸로 한 게 아닌가 보다. 모의고사 같은 걸로 한 거 같은데? 아유, 그랬던 것 같아. 그래?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처음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너무 아닌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물가물해. 실제로 그 모의고사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한 다음에 해설 그거 하면서 그래서 쌤이 조금 알려주는 거. 뭔가 하긴 했었던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는 다 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내용 전체적으로는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모의고사에도 봤나 보다. 마지막 보니까 했던 기억이 아니 뭐 그래도 뭐 어차피 하긴 할 거예요. 네, 하긴 할 건데 좀 가물가물하다. 혹시 몇 분이에요? 18분. 벌써 18분이야?